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학생 연수를 맡게 된 교사 황준영입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교권보호 연수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것입니다. 비록 짧은 연수이지만 그 의미하는 점은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교권보호에 대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에게 학생 인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면 교사에게는 교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서로 충돌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교사와 학생이 충돌하는 존재가 아닌 이상 두 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근 선생님 집 근처 공원에 흡연 감독 경찰이 배치되었습니다. 많은 비흡연자들이 공원에서 흡연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처럼 비흡연자는 흡연 감독 경찰이 배치되더라도 공원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배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흡연자 입장에서는 꽤나 불편한 마음일 것입니다. 교권보호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에게는 지금 하는 교권보호 연수가 별다른 불편함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평상시처럼 행동해도 교권 침해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 고의로 또는 실수로 선생님의 권리를 침해한 적이 있는 학생은 좀 불편한 내용일 겁니다. 왜 내 행동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교권 침해라고 하나 하는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서는 아름답고 편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의 도리를 지키는 조화로운 모습이 아름답고 서로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은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교권 침해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 학생은 선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학교장 결정으로 최대 퇴학 처분 또는 법적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선생님들에게도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실이나 복도에서 학생들과 얼굴 붉히지 마시고 무조건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 공식적인 위원회 자리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따져보고 교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소 서면 사과에서 최대 퇴학까지 학교에서 책임지고 해당 사안을 처리하겠다. 그러니 선생님들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교사의 부당한 지시나 언행 등으로 학생이 저하한 것이라면 학생 인권 조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당하게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에게 대들거나 또는 선생님의 말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원회는 교사 4명, 학부모 4명, 학교폭력 담당 경찰관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주로 살펴보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두 번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세 번째,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교원과 학부모 또는 교원과 학생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교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원에 대한 폭언입니다. 교원 앞에서 심한 욕설이나 반말을 했을 때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지시했는데 학생이 어 쓰지 말아야 될 "아이 이런 씨" 하면 또 아니 "아이씨 이런 그지 같은" 이란 표현을 썼다 합시다. 그 말을 선생님이 들었거나 또는 다른 학생이 들었다 했을 때 그 상황은 경미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고 최소 특별교육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최대 퇴학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욕설이 심하며 선생님한테 직설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1 회에 해당됐지만 처음 했지만 출석 정지 내지 퇴학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또는 선생님을 바라보진 않았지만 선생님이 어떤 지시를 했는데 학생이 어떤 벽이라든지 책상 또는 다른 학생들을 향해서 마치 선생님 들으라는 듯이 욕설이나 아니면 발로 차거나 아니면 벽을 주먹으로 치거나 이런 행동을 했을 때도 역시 교사에 대한 폭언으로 됩니다.
이 사안이 경미했을 때는 반성문 또는 서면 사과로 끝나지만 최대 특별교육까지 됩니다. 이 이상이 넘어가면 그건 심한 욕설과 반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석 정지 내지 퇴학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또는 학생으로서 교사에게 말로 대들거나 신경질을 부렸을 때입니다. 수업이 시작됐는데 일부 학생들이 늦게 들어와서는 교과서를 안 가졌으니까 가져올게요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출석을 부르시거나 또는 수업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 학생이 나갔다 오면 출석 부르는데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또는 "화장실 가는 건 쉬는 시간에 갔다 와야지. 앉아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아이씨." 하면서 언어적으로 좀 대든다든지 아니면 행동으로 그냥 "책 가지러 갈게요."라고 해서 선생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 버렸을 경우에는 최소 서면 사과에서 최대 특별 교육까지 이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에 대한 폭행입니다. "설마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릴까?"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어 다른 학교 사례에서는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선생님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훈계한 또는 지도한 선생님이 꼴 보기 싫다고 그 선생님이 뒤돌아서 가는데 그 선생님 뒤통수에다 대고 뭐 발기질이나 주먹질하는 신용을 했을 때, 이때도 역시 교사에 대한 폭행입니다. 그다음 교원을 향해 물건을 던져 교원이 맞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화가 난다고 가끔 친구들하고 했을 때 성질 부리면서 뭐 볼펜이라든지 이런 걸 집어던지는 경우도 있는데, 역시 자신 선생님이 어떤 지시한 사항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들고 있던 가방 내지 볼펜을 집어 던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원을 향해가 키포인트입니다. 교원을 향해서 물론 그 선생님을 맞추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 쪽으로 물건을 던졌을 경우에는 이건 최소 출석 정지부터 시작됩니다. 즉 위협이 되는 거죠. 이거는 학생들 사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간에 언쟁이 붙었는데 그 학생 상대방 학생을 여러분이 맞힐 의도는 없지만 물건을 그 학생 쪽으로 던졌을 때 이것도 역시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학생과 학생 사이에도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만 선생님한테도 물건을 던졌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다 하는 것은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을 제지하는 선생님을 학생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밀거나 또는 밀쳤거나 또는 때렸을 때입니다. 가끔 학생이 어떤 반항을 하길래 선생님들이 손목을 잡아대며 "하지 마라."라고 했을 때 학생이 뿌리치면서 "아 왜 그래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럴 때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 손목을 너무 꽉 잡아서 아팠다. 선생님이 나를 너무 손 꽉 움켜 쥐어서 핥혔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한테 잘못한 것이다."라고 대드는 학생이 있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음 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학생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이 교원을 밀치거나 때렸다라고 감안하여도 최소 출석 정지에서 최대 퇴학 또는 고소 고발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 간에 몸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교육적 지시나 또는 명령에 대해서 학생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을 하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의 지시가 너무 부당하고 말도 안 되고 내 인격을 침해하였다라고 하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학생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선생님들이 어떤 지도를 하시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 또는 해라라고 지시하셨을 때 그것이 교육적인 목적에 해당된다 그러면 학생은 따라 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원의 멱살이나 목을 잡았을 때 또는 머리채를 잡았을 때, 자 이거는 친구 간의 사이에 벌어져도 거의 싸움에 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유를 불문합니다. 학 교원의 이거 "싸우자."라는 식으로 멱살이나 목 또는 머리채를 잡은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교사가 부당하게 나를 제압하려고 했을 때는 어떡하냐? 그때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서 학생부라든지 가까운 교무실에 가서 "어느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청하면 되지, 학생이 거기서 자력구제 금지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스스로 어떤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러한 행동은 신고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본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 있어서 멱살이나 목 또는 머리채 잡는 이런 행동은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원에 대한 위협입니다. 교원이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학생이 주먹을 교원에게 휘둘렀을 때,
보통 흥분한 학생이 교사를 때리려고 "저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요?"라고 해서 선생님 쪽으로 막 다가가는 경우가 있죠. 이때 가끔 친구들이 "야 하지 마, 하지 마." 하면서 그 친구를 껴안거나 뒤에서 말립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더욱더 흥분해서 선생님한테 "나한테 뭐라고 했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경우 비록 교원이 맞진 않았지만 학생이 주먹을 교원에게 휘둘렀다. 만약에 학생이 맞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맞지 않았다면 교원에게 달려들어서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유추되면 역시 교원이 맞지 않았으나 학생이 교원에게 휘둘렀을 때, 주먹을 휘둘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는 교원을 도구로 때리려고 했을 때 이거는 형사법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맨손으로 사람을 때렸냐 아니면 물건으로 때렸냐도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교원을 흉기로 위협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정말 끔찍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번 교원에 대한 성희롱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에이 누가 학생이 선생님을 성희롱해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원 중에서는 학생에 대해서 성희롱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많고 학생들은 그게 성희롱인지 모르고 생각 생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교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나 농담을 할 때죠.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성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선생님한테 "선생님 첫날 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 합시다. 예전에는 이게 짓궂은 장난 또는 농담이었지만 요즘은 성희롱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어떤 사귀는 남녀 학생한테 물었어요. "야 니네는 뽀뽀는 했냐? 야 니네는 같이 잠을 잤냐? 잠을 잤으면 그때 느낌이 어떠냐?"라고 물었다 합시다. 100 이면 100 그 얘기를 들은 학생들은 굉장히 수치심이 일어날 겁니다. 똑같습니다. 선생님의 첫날 밤이 왜 이렇게 궁금하고 선생님의 첫 키스가 언젠지 첫사랑이 어딘지 이런 "얘기해 달라."라는 것 자체도 역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또는 어떤 성적인 문자나 영상을 보낼 경우 또는 성적인 사진 촬영을 했을 경우입니다. 교원에 대해서 어떤 신체적 부위를 찍어서 보낸다든지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을 때입니다. 여학생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보통 남학생이 좀 더 많은데 가끔 교무실에 와서 자기 부모님한테도 해 준다며 선생님 어깨를 마구 주물러대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깨 많이 뭉치셨네요."라고 합니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생각해서 마사지를 해 주는 거니까."라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이 한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남학생 여학생이라고 합시다. 선생님이 남잔데 여학생 어깨를 주무르면서 "야 힘들지?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한 두세 번 주물렀다 합시다. 이거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그럼 거꾸로 볼까요? 왜 학생이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어깨를 주무르는 건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거 역시 성희롱 또는 성추행 행위입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말고 또한 학교에서 학생 간에도 상대방이 "싫다.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재물 손괴입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선생님의 소유물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선생님의 자동차, 자기한테 어떤 해코지를 선생님의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개인 물건 등을 훼손했을 때도 역시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은 수업 방해입니다. 많은 학생들에 관련된 게 사실 수업 방해입니다. 첫 번째로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죠. 특히 요즘처럼 원격 수업이 되는 경우에 우리 학교에서도 이 원격 수업에서 먼저 수업방에 먼저 들어간 학생이 학생 추방권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으로 학생을 추방했다 합시다. 설령 그 학생이 다시 수업에 들어왔을지라도 학생은 그 다른 학생이 수업 듣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건 수업 방해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그 수업 시간에 당신에게 배정된 학생을 가르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학생이 그 다른 학생들을 방에서 쫓아버린다라는 것은 수업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 회의 수업 방해나 또는 고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는 반성문에서 특별 교육이지만 2회 이상부터는 퇴학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학생들을 선동해서 "수업을 하지 말자."라고 할 때입니다. 어떤 정당한 목적 없이 최후의 수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야 우리 저 선생님 수업을 듣지 말자."라고 해서 고의적으로 수업을 방해했을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이런 것도 교권 침해인가라고 하지만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때 사용했을 때라는 것은 학생이 책상 위나 책상 밑에 몰래 휴대폰을 꺼내 놓고 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은 분명히 자신이 핸드폰을 꺼놨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업 중에 자신의 핸드폰이 울리거나 진동으로 울리거나 또는 소리가 나거나 이런 것도 역시 수업 시간에 몰래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해당됩니다. 이게 왜 교권 침해냐, 왜 수업 방해냐라고 하면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악 연주가가 시컨 음악 연주를 하고 있는데 관객 중에 누군가 휴대폰이 울렸다 합시다. 그럼 그 연주를 하던 사람의 그 감정이나 느낌이 깨질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수업을 하고 계신데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벨이 울린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막 웃을 겁니다. "야 누구냐? 누구 거 봤냐?"라고 해서 수업 분위기가 깨질 겁니다. 그래서 수업 방해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학교는 학교에 등교하면 담임 선생님께 휴대폰을 제출하고 수업 시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유일한 경우는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떠어떠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휴대폰을 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휴대폰을 정 써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수업 중에는 어차피 못 쓰는 거니까 쉬는 시간에는 쓸 수 있겠죠. 그럼 미리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1 교시 끝나고 휴대폰 좀 쓰겠습니다."라고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1 교시 끝나면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휴대폰을 받은 후 통화를 하고 다시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출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업 중에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입니다. 허락 없이 자리를 이탈했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지정해 놓은 좌석을 임의대로 바꾼다든지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자기가 앞에 앉아야 되는데 뒤에 앉는다든지 아니면 책을 가지러 가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안 된다 했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나가 버린다든지 물 좀 먹고 오겠다라고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매 시간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 진짜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안 보내주면 어떡합니까?"라고 하지만 열의 8 학생은 그럼 나중에 주변 학생들한테 묻습니다. "저 학생은 이번 시간에만 정말 처음으로 이 화장실을 간 거냐? 아니면 평상시도 저러냐?"라고 하면 대부분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선생님과 다툼이 일어난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른 학생의 말에 따르면 다른 시간에도 그런다고 합니다. 즉 그 학생은 수업을 듣기 싫으니까 일부러 수업 중간에 "화장실에 갑니다.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화장실에 갈 때 교무 수첩이라든지 어떤 것에 기록을 했다가 "이런 일이 있다." 만약에 몇 학년 몇 반 학생이 이런 거로 자기가 화장실을 안 보냈다고 선생님한테 대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라고 했을 때 교권위원회에서는 그 해당 반에 들어가는 선생님들한테 그 학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시간에도 그 학생이 자주 화장실에 갔다 오는지에 대해서 물어서 그게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급한 행동이었는지를 따져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교사가 "하지 마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이 학습을 방해했을 때죠. 즉 "야 너 조용히 좀 해라."라고 했는데도 옆에 친구랑 떠든다든지 아니면 계속 엎드려 잔다든지 해서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거죠. 가끔 학생들이 그래요. "아니 잠을 잤는데 내가 왜 주변 학생들을 방해합니까?"라고 하면 수업 시간에 한 명이 자면 그 옆에 애들도 자고 싶죠. 사람이라는 게 내가 저 수업 내용을 잘 모르는데 옆에 애가 잔다. 그럼 자기도 자게 되죠. 근데 아무도 안 자면 자기가 제일 먼저 자는 게 좀 뻘쭘해서 안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명이 자게 되면 두 명이 자고 그다음부터는 세 명, 네 명 자는 건 아무런 꺼리낌이 없죠. 왜? 나 혼자 자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뭐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셨을 때는 그 행동에 따라야 하지 그 행동에 대항하는 행동을 하면 그거 역시 수업 방해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자 사이버 아이고. 자 사이버 폭력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자 뉴스에 나왔는데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 얼굴을 캡처해서 온라인에 선생님을 뭐 팔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이거 명백한 교권 침해입니다. 이건 사이버 매체 폭력에 해당되기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사이버상에서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때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이 뭔가 좀 잘못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했을 때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데 거기다 살을 더 붙여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이버상에서는 교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기가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이버상에서 선생님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학생이 얘기했다 또는 선생님이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심각하고 특별교육 이수부터 시작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자기 반 친구에 대해서 어떤 사진을 찍거나 또는 언행에 대해서 SNS든지 이런 것을 올렸을 때 상대방이 그 해당하는 학생이 그 내용을 알아서 학생부에 신고하면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욕을 하지 않지만 사이버상에서 교원에 대해서 은어적인 표현이나 욕을 했을 때나 또는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했을 때 얼굴을 비롯해서 "야 저 선생님 몸매가, 저 선생님 머리가, 저 선생님 얼굴이" 이런 식으로 교사가 원하지 않는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했을 때는 학생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지만 교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의 얼굴을 찍어서 인터넷상에 올리면 그것도 역시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에 해당되는 것처럼 교사가 원하지 않았는데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체를 촬영해서 유포했을 때는 그거 역시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또는 교사 안티카페를 만들거나 가입했을 때입니다. 물론 교사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이 어떤 정의감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좀 따져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선생님이 싫다.' 또는 '어떤 선생님을 혐오한다.'라는 또는 '어떤 선생님을 좀 멸시나 무시하기 위해서 안티카페를 만드는 행동 자체는 역시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교원에 대해서 거짓으로 없는 말을 퍼뜨렸을 때 교원을 말을 좋지 않게 또는 비꼬는 흉내를 냈을 때도 역시 교내 봉사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어떤 선생님이 사투리를 씁니다. 그럼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따라하죠. 또는 어떤 선생님의 어투가 쪼금 특이합니다. 그럼 그 어투를 따라하죠. 이런 거 모두 다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또는 아무 말은 안 했지만 눈으로 째려보거나 아니면 잘못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저 안 했는데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역시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또 학생이 교원에게 장난전을 했을 때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이 전화할 수 있는 경우는 오전 8시 30분 분부터 오후 6시 까지입니다. 물론 선생님에 따라 그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 줄어드는 선생님이 있지만 교사의 정규 일과 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까지입니다. 고 사이에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정말 급한 일이다 그러면 8시 30분 분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은 할 수 있겠죠. 또 오후 6시 까지는 그래도 선생님이 받을 수는 있지만 밤 8시, 9시, 10시, 11시 자기가 뭐 "생각났다고 선생님 내일 뭐 가져가야 되나요?" 라는 식으로 선생님에게 밤늦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행위는 좀 금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불온 낙서입니다. 불온이라는 거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뭐 "어떤 선생님은 뭐뭐 되더라. 어떤 선생님은 누구랑 사귄다더라." 그러니까 옳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벽이라든지 어떤 뭐 화장실 벽이나 아니면 복도 이런 등에다가 낙서를 했을 경우에도 역시 이렇게 교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결국은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어우 그럼 너무 많아서 내가 불안해서 학교를 어떻게 사나 살아가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유 그런 거 하는 학생도 있나요? 아이 그럼 당연히 처벌받아야죠.'라고 편하게 생각하는 학생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교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 봤는데 이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불편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도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지만 교사 역시 존중받아야 될 존재이죠. 그래서 서로 인격체를 갖춘 존엄성을 가진 두 존재가 서로를 존중하고 조화롭게 협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다산고등학교가 바로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그런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시간
연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